테슬라 소식입니다. 내년까지 테슬라봇 시제품 생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내년 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인 테슬라봇의 시제품 생산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8일 미국 경제지 포춘의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독일 매체 벨트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 테슬라봇의 생산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내년 12월 말까지는 시제품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본사에서 열린 인공지능 대회에서 테슬라봇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봇은 사람을 대신해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 등에 투입하기 위해 고안됐다며 내년에 시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의 키는 172cm, 무게는 56kg 정도로 인간의 외형을 띠고 있다. 머리 부분에는 자율주행용 카메라가 있어 주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자율주행 구동에 필요한 컴퓨터가 함께 내장되는 등 자율주행용 AI 기술이 탑재됐다. 로봇은 최대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고 시속 8km로 달릴 수 있다. 금의 렌치로 자동차에 볼트를 부착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머스크는 앞서 테슬라봇 출시 소식을 밝힐 당시 로봇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1월에도 머스크는 테슬라의 전기차 사이버트럭, 로드스터 등을 출시하는 것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로봇 생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는 테슬라 차량에 테슬라봇을 탑재해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수한 로봇 전문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언급하며 그들은 매년 더 나은 로봇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구독 서비스 확장하는 애플. 이번엔 기업용 기기관리 서비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비자로부터 매달 일정한 요금을 받는 형태인 구독형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애플은 31일 기업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데스크톱 노트북 PC인 맥 등 직원들의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경제 매체 CNBC가 보도했다. 비즈니스 이센셜스로 명명된 이 서비스는 기업,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업무용 장비의 설정을 정하고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직원 1인당 월 2.99에서 24.99달러를 받는다. 사장이나 시스템 관리자는 이를 이용해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깔거나 암호를 설정하고 분실된 장비를 추적하거나 작동을 차단할 수 있다. 좀 더 비싼 서비스를 선택하면 기기가 고장 났을 때 이를 수리 교체할 수 있는 애플케어 크레딧도 제공된다. 애플은 이 상품이 전담 정보기술 부서가 없는 직원 50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과 사업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아이폰, 맥, 아이팟 등 하드웨어 제조업체였던 애플은 서비스 사업의 비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꾸준히 발생하는 월 구독료를 통해 안정적이고도 예측이 가능한 매출을 낳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계절에 따른 등락이 심한 하드웨어보다 서비스 사업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고 CNBC는 전했다. 애플은 통상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된 직후인 4분기에 연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거둔 뒤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는 실적 패턴을 보여왔다. 그러나 앱스토어를 통한 앱 판매 수수료, 애플뮤직, 애플TV 플러스, 애플뉴스, 애플케어 등 서비스 사업을 늘리면서 지난해 애플의 서비스 매출액은 27% 증가한 684억 달러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아이폰 단말기를 구독형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프로세스 마이닝 업체 미닛 인수.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세스 마이닝 전문 업체를 인수했다. 지난달 31일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세스 마이닝 업체 미닛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정보 시스템의 이벤트 로그를 사용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시각화한다. 이렇게 여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서 비효율적인 비용 지출을 줄이고 업무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미닛은 2017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2019년 세일즈 포스 벤처스 등으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본사는 슬로바키아에 위치했다. 최근 프로세스 마이닝 분야에서 활발한 인수합병 움직임이 있어왔다. 이 분야를 개척한 셀로니스가 프로세스 애널리틱스 팩토리 GmbH에 인수됐다. 셀로니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바이의 솔루션을 공급했던 업체다. 셀로니스의 실행관리 시스템을 사용해 파워 플랫폼의 프로세스 마이닝, 자동화, 협업 등을 더 쉽게 할 수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부터 파워 플랫폼에서 파워토메이트란 프로세스 마이닝 기능을 제공해왔다. 미닛 인수로 프로세스 마이닝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BNP 파리바 아마존의 매도 의견. 아마존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매도 투자 의견을 받았다. 30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프랑스 증권사인 BNP 파리바 엑사는 이날 아마존에 대해 인플레이션과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각각 시장 수익률 하회 2,800달러로 제시했다. 아마존이 코로나19 기간 신속 배송을 위해 단행한 투자와 직원 유지를 위해 지급한 보너스가 회사의 이윤을 갉아먹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 BNP 파리바 엑산의 스테판 슬로인스키 애널리스트는 자본 지출 증가폭이 10% 중반에 이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마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기업 알파벳에 이은 미국 증시 시가총액 4위 기업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마존의 현 주가 수익 비율은 46배로 이들 회사보다 높다.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낸 58개 증권사 가운데 적극 매수와 매수 의견을 낸 증권사는 각각 20개사와 36개사로 집계됐다. 보유와 매도 의견을 낸 증권사는 각각 1개사에 그쳤다. 이들 증권사가 제시한 중간 목표가는 4,000달러이다. 아마존의 주가는 이날 1.78% 하락해 3,326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 주가는 최근 주춤해왔다. 지난 1년간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가 각각 31.05%, 35.81% 상승한 데 반해 아마존 주가는 8.9% 하락했다. 전자상거래 부문에서의 성장률 둔화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쇼핑을 늘린 결과다. 실제로 아마존의 지난해 2분기 매출은 2020년 2분기 대비 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 2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났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과 고인난도 악재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10월 노동력 부족, 임금 비용 상승, 공급망 제약, 화물 및 운송 비용 증가 탓에 4분기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마존은 이에 지난 9일 주식을 20대 1로 액면 분할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힌 상태다. 액면 분할과 자사주 매입은 보통 주가 부양 수단으로 활용된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자가 몰리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4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의 증시. 31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550.46포인트 내린 34,678.35로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72.04포인트 내린 4,530.41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221.76포인트 내린 14,220.52로 장을 마쳤다. 애플이 1.78%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는 1.50% 내렸다. 루시드와 리비아는 각각 4.16%, 3.41% 하락했고 메타와 넷플릭스는 각각 2.41%, 1.81% 내렸다. 아마존은 1.00% 하락했다. 월가는 연방준비제도가 주시하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에도 주목했다. 지난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상승하며 1982년 1월 이후 가장 빠른 상승 속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기록한 6.1%보다 더 빠른 상승 속도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연료를 제외한 근원 PCA 물가지수는 5.4% 상승, 1983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는 시장 전망치 5.5%를 다소 하회한 수치다. 이 같은 물가 상승 속도는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연 2%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다. 연준은 현재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준은 지난 3월 첫 금리 인상에 이어 올해 나머지 6번의 회의에서 금리를 잇따라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물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긴축 정책을 더욱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물가 급등으로 소비 지출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 지출은 0.2% 증가에 그쳐 전망치 0.5%를 밑돌았다. 골드만삭스의 크리스 허세이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상승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흥미롭다고 밝혔다. 멀티에셋 전략 최고 투자 책임자는 시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최근 안도 랠리가 펼쳐졌고, 기술적 매수세도 가세했다며 최근 증시 강세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투자자들은 어느 순간 성장이 둔화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이는 증시의 도전적인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2분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월가는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파워스 선임 투자 전략 디렉터는 2분기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위험에 직면할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